자, 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자, 벌써 우리 평가단부터 절반이 끝나고, 이제 21회 그 정비법 파트 들어왔거든요. 정비법 파트에서 뒷부분인데, 우리도 평가단 그동안 열심히 잘 따라왔으니까, 마무리 뒷부분도 잘 따라오셔서, 그래도 좀 학습하는 데 도움이 좀 되셨기를, 바라고요. 지금 바로 문제 푸는 걸로 할게요. 자, 일단 문제 바로 풀 건데, 자, 우리 문제부터 풀면 21회 문제 여기 파트 문제는 어렵진 않은데 평상시에 좀 보던 건지 아닌지만 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자, 1번 문제인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규정에 재개발 사업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모두 묶어봐라. 옳은 거 찾아라. 옳은 거. 그래서 옳은 거 묶은 거. 그럼 문제가 재개발 사업에 관한 건데 도시 저소득이 나왔어. 도시 저소득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죠. 그럼 일단 얘는 아니죠. 극히어라. 이거는 재개발 관련된 걸 찾으랬어. 그리고 정비 기반 시설 양호 나왔네. 그냥 끝내버려야지. 양호는 아니잖아요. 양호는 재건축이죠. 상업공업 지역에서 기능을 회복하겠다. 다시 활성화해보겠다. 이게 재개발 사업, 도시환경이 재개발로 들어가면서 들어간 거니까 디귿은 맞는 거죠. 그래서 답은 디귿만 들어가야 되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4번 정답이고. 그 다음에 문제 2번. 2번은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를 모두 나열한 것. 여기서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만 제대로 나열한 걸 찾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우리 특, 광, 특, 시장, 군수인데 광역시의 군수는 지정 못하니까 빼야죠. 이게 어디서 우리 배웠냐면 여기 정에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정비 기본계획하고 정비구역은 다 같은 사람이 없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다 특광 특특시장 도시에서 하는 거니까 특광 특특시장 군수가 하는 건데 정비 기본계획은 군은 굳이 짤 필요 없어서 군이 빠진 거고, 그리고 정비계획은 이분이 짜서 이분이 직접 하는 게 맞는데 여기 특별시하고 광역시의 경우는 밑에 구청장하고 광역시는 군수도 있잖아요. 이 사람은 정비계획은 짤 수 있지만 지정은 못해요. 지정 못하니까 지정해달라고 윗사람인 특광에게 요청하겠죠. 그럼 지정권자가 그대로 특광, 특특시장, 군수인데 여기 군수에는 누구 군수는 없어요? 광역시의 군수는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특광, 특특시장, 군수, 광역시의 군수 제외한다. 그래서 국장 지정 못하니까 일단 지워버리시고 특광, 특특시장, 군수, 네, 구청장 지정 못하죠? 구청장은 지정해달라고 요청한 거니까 특광, 특특시장, 군수인데 광역시 군수는 제외한다니까 4번이 정확하게 맞는 거다. 헷갈리지 않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답 4번이고요. 그 다음에 3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관리처분 계획이 그래도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고 사업시행 인가는 별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관리처분 위주로만 연습 한번 해보려고 만든 건데 인가 효과로 틀린 거 찾아라. 자, 틀린 거. 1. 재개발 사업을 하는데 해당 지역이 과밀 억제 권역이 아니다. 그러면 1세대가 2개 이상 소유하면 2개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2개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이거는 어디서만 해당되는 거냐면 재건축에서 해당되는 거죠. 재개발은 무조건 1주택이고 재건축은 과밀 억제 권역이 아닌 바깥의 지역에서 10개 있으면 10개 소유한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은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되니까 얘는 재건축 얘기한 거니까 틀렸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종전토지 건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관리처분 인가옷이 떨어지면 요때부터 철거 들어가죠. 사용 수익 못하다가 이전고시가 있는 날 이후 다음날 소유권 넘어가죠. 요 날까지는 종전토지 건물을 원칙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가 없다. 다만 동의를 얻었거나 손실보상금 지급이 완료가 안 됐다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는데 원칙을 써놓은 거니까 이번 지문은 맞는 거죠. 3번. 자, 가격의 범위. 어떤 사람은 1억짜리 땅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50억짜리 땅 갖고 있는데 둘 다 한 채 주면 열받으니까 가격이 좀 높거나 좀 약간 면적이 크면 1주택 더 줄 수 있는데 그게 60 이하짜리로 단 3년간 못 팔죠. 고규정인데 가격 범위나 주택의 전용 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 하나를 더 줄 수 있는 거죠. 1+1. 그래서 1주택은 얼마 이하로? 그렇죠. 60 이하로. 단 60 이하로 받은 거는 다음날부터 이전고시 다음날부터 3년 동안은 전매를 못합니다. 그리고 알선에서도 안 된다. 맞죠?
4번. 시행자가 토지주택공사 등이다. 그럼 분양 대상자와 이거 새로 들어간 거죠. 주택공사 등인데 이게 분양 대상자하고 시행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공유 지분이죠. 그래서 이거를 지분형 주택이라고 그래요. 지분형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이게 토지주택공사 등이나 토금주공 등이나 또는 이제 분양받을 사람이 같이 소유할 것이 조건이다. 이거 지분형 주택으로 공급 가능하다. 맞고. 시행자는 분양 신청하지 아니한 자, 안 한 사람, 종료 전에 신청했다가 철회한 사람, 분양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은 관리처분 인가고 시 언제 손실보상금 나온 타구 그랬잖아. 타구 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내 토지 건물 그 밖의 권리를 현금으로 청산합니다. 그래서 이게 현금 청산이란 말은 곧 협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보상 협이 들어가겠다라는 뜻으로 기억하시면 되고. 그래서 정답은 그럼 몇 번이 되는 거죠? 1번이 되는 거지. 자, 1번 됐고. 그 다음에 이번에 4번 문제 갈까요? 4번. 자, 4번 문제는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거, 해당되지 않는 거 찾는 겁니다. 그럼 기존에 A가 있었는데 A가 몇 평형을 받을 건지 배분하는 분양설계예요. 분양설계, 분양받을 사람의 주소 성명이 있어야 되고 그 분양받을 사람이 예정인 그 대지 건물의 추산액, 분양 예정 금액, 종전 금액이 얼마였는지 이거 날짜 조심하셔야 돼. 사업시에 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이걸 종전가라고 그래요. 근데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하는 거는 추진위원회가 내가 잘 전문가가 아니니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해서 이들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거죠. 그럼 이거는 관리처분계획이랑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이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다음 중 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 작성 기준입니다. 작성 기준인데 틀린 것을 고르세요 라고 했는데 틀린 것 1번부터. 자, 이거 또 나왔던 문제. 아까 나왔던 지문하고 또 유사한 건데 이번엔 뭐가 달라졌는지 보세요. 2명 이상이 1토지를 공유하면 원래 몇 개 줘야 돼? 하나. 근데 이걸 시도해서 조례로 따로 정하면 따로 정한 만큼 줄 수도 있다. 이게 뭐냐면 자, 주택 공급에 관해 있어서 이거 볼까요? 원래는 1주택 공급을 원칙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도 조례가 따로 정했어. 시도 조례가 별도로 따로 정하면 조례가 정하는 바 따르고 소유한 주택수만큼 공급을 하겠다는 얘기는 투기가 없어서 과밀 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 아까 그 재개발로 나왔었잖아요. 재건축은 다 주는데 투기과열지구 조동 대상 지역은 제외한다. 근로자 숙소나 기숙사 용도는 투기 가능성 없으니 다 주겠다. 국가지자체 LH 투기 없죠. 다 주겠다. 그리고 가액이나 면적이 크면 2주택 줄 수 있는데 1+1 할 때 1주택은 60 이하로 3년간 전매하거나 알선하면 안 되죠. 근데 과밀억제권역 요 안으로 들어온 재건축의 경우는 3개 줄 수 있는데 투기과열지구 조동 대상을 제외한 경우에만 3개 줄 수 있는데 그 안에 들어오면 하나 주겠다. 요거를 문제를 낸 건데 이거 보세요. 2명 이상이 1토지 공유했어요. 그럼 원래 하나 줘야 되지만 시도 조례가 정하면 따로 정하고 있을 때에는 그 조례에 따라 공급할 수 있다. 맞고 2번 근로자 숙소 기숙사는 투기 없죠. 그럼 다 줘야 되잖아. 그럼 소유한 주택수만큼 공급할 수도 있다. 그리고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했어요. 그럼 재건축이면 최대 몇 개? 3개. 토지 등 소유자가 소유한 주택수가 얼마냐에 따라 최대 3주택까지 가능한데 어디는 빼야 돼요?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은 뭐 한다? 제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맞죠? 자, 그럼 4번. 분양 설계를 하려면 뭐가 끝나야 돼요? 분양 신청 기간이 끝나야 돼. 그걸 우리는 분만일이라고 그래요. 분만일. 분양 신청 기간 만료되는 날. 분양 신청 기간 만료되는 날에 다음 날은 또 뭐야? 다음 날이 아니라 분만일 기준으로 수립한다 이래야죠. 4번은 틀렸네. 분만일. 됐고 그 다음에 5번에 1세대 또는 한 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토지를 소유했다. 자, 한 사람이 10개를 갖고 있어도 몇 주택? 1주택 공급을 하고 여러 사람,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않는 여러 사람이 1주택이나 1토지를 공유해도 몇 개 준다? 하나. 1주택만 공급한다. 이게 원칙이죠. 그래서 답은 4번에 분양 신청 기간이 끝나는 날 기준으로 관리처분 계획을 작성하지 이거 다음 날 기준이 아니다. 해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볼게요. 시공자 선정과 관련된 설명인데 틀린 것 골라보세요. 틀린 것.
시공자 선정은 머릿속에 요걸 좀 넣으셔야 됩니다. 시공자는 일단 그 시행자가 누구냐에 따라 어떻게 할 거냐. 조합이냐 아니면 토지 등 소유자냐 시장운수 등이냐에 따라 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 받은 후에 재개발을 토지 등 소유자가 할 때는 사업시 인가 후에 시장운수 등은 시행자로 지정받은 후에 건설업자 등록업자를 시공자 선정하는데 조합의 경우는 약간 비리 나올 수 있으니 경쟁 입찰로 해라. 단 2회 이상 유찰되면 수의계약 가능한데 이 시장운수 등은 그럴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경쟁 입찰을 하든 수의계약을 하든 선택이에요.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 나 혼자 하는데 무슨 경쟁을 붙여요. 그죠? 내가 정하면 되는 거니까 그냥 규약에 따라 뭐에 따라? 규약에 따라 한다. 이렇게 마시면 돼. 됐죠? 그럼 이제 이걸 문제를 어떻게 냈냐? 설명으로 6번은 틀린 거 찾는 거죠? 예, 틀린 거 찾는 겁니다. 1번부터. 자, 시행자는 선정된 시공자. 요거 잘 나오는 질문이에요. 되게. 이 시공자가 나중에 시공을 하려면 기존에 있던 건물들을 다 뭐 해야 되죠? 철거해야 되죠. 그래서 철거에 관한 것도 포함시킨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체결할 때 기존 건축물을 뭐 하는 거? 철거. 철거 공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됩니다. 맞고. 2번 누구든지 이 시공자 선정할 때 비리 생기면 안 되죠. 금품, 향응, 재산상 이익 제공하거나 의사표시하거나 약속을 제공하는 거 절대 안 됩니다. 맞죠? 이거 위반하면 5년 5천이에요. 5년 5천. 5년 5천. 오 감사합니다 하면 안 된다고. 5년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맞고. 3번 조합은 그죠? 예, 조합은 언제? 조합 설립 인가 받은 후에 총회 개최해서 뭘 해요? 경쟁 입찰 또는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건설업자나 등록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된다. 맞네요. 맞네. 그 다음에 4번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 인가를 받은 후 경쟁 입찰하는 방식에 따라 자 여기 보세요. 토지 등 소유자가 자 재개발합니다. 그러면 얘는 내가 하는 거니까 내가 정하는 규칙과 약속 뭐죠? 규약에 따라 하는 거지. 경쟁 입찰을 아니고 규약에 따라 사업시 인가 받자마자 규약에 따라 선정하는 거니까 경쟁 입찰은 조합이 할 때. 그래서 4번 틀렸습니다. 정답은 4번 되겠네. 그 다음에 5번 시장운수 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 등 지정개발자를 시행자로 지정했다. 자, 요때 시행자로 지정받으면 시행자 지정고시 후에 시행자로 지정고시 후에 얘는 선택을 했어요. 경쟁 입찰 또는 수의계약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건설업자, 등록업자를 시공자 선정해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요 시공자 선정 관련된 문제는 좀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갈게요. 7번 관리처분 계획이 내용인데 이것도 바르지 못한 거 찾아보는 거야. 똑같은 문제인데 지문이 약간 바뀌었죠? 지문이 좀 바뀌었어. 자, 1번부터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 인가 고시가 있으면 요날부터 통지해 줘야 돼. 120일 안에 일정 사항을 소유자에게 뭐해요? 통지하고 분양 대상되는 대지 건물의 내역 등 대통령 영의정한 사항을 해당 지역에 발간되는 일간신문에다가 일단 뭐예요? 공고 때립니다. 맞죠? 맞고 분양 시험 기간은 언제예요? 통삼육 기억나죠? 분양 시험 기간은 통삼육 맞죠? 362 20일 연장할 수 있다. 맞죠? 그래서 통지한 날부터 30일에서 60일. 통삼육 362 네, 창피해요? 아니죠? 네. 그래서 연장해서 며칠이에요? 20일. 날짜 외우라고 그랬어요, 이거. 3번.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 소유자가 분양 청하지 아니한 경우에 안 받겠다고 했어? 그러면 관리처분 인가고시가 나고 나서 다음 날부터 90일 내에 손실보상 현금 청산을 위해서 협의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언제 나온 다구 60일 이거 힘들었나 봐요. 누워있냐 다 이렇게 세워요. 90일. 다음 날부터 90일 내에 다음 각호에 정하는 자와 토지 건물 그 밖의 권리 손실보상 협의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맞죠? 근데 이거 다구인데 60일로 해서 틀렸습니다. 4번 투기과열지구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에 따라 분양대상자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자 투기과열지구는요. 분양대상자 선정되고 나서 5년 동안은 못 받아 다시 분양시험 못합니다. 다만 어쩔 수 없이 뭐 상속 또는 결혼했어 이혼했어 그런 경우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거 지문도 꼭 봐주셔야 될 지문이고 5번 이번에 개정됐죠.
공공재개발사업 새로 들어갔죠.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는 건물 토지를 양수하려는 경우에 무분별한 분양시장을 방지하기 위해서 분양 공고할 때 양수 대상의 건축물 토지 조건이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이게 새로 신설 규정입니다. 공고할 때. 요 신설된 거라기 때문에 요 4번 지문하고 5번 지문은 꼭 기억하시고, 안 받기로 한 사람은 언제 손실보상 협의한다고? 다음날, 관리처분 인가고 시 다음날부터 90일.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8번. 8번은 이제 재건축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것 찾아라 그랬는데, 틀린 것. 1.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자, 주택 및 부대복리. 자, 재건축인데, 재건축은 주택 및 부대복리에다 뭐도 허용된댔죠? 오피스텔. 가능한데, 공급하는 거는 어느 지역에서만? 준주거하고 상업지역만. 그럼 1항에서 공급할 수 있는 지역은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은 안 되죠. 그리고 주거도 무슨 주거만? 준주거만이에요. 준주거와 상업지역에서고 틀렸네.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3번. 재건축 사업은 조합이 단독으로 시행할 수도 있고 과반수 동의 얻으면 공동 시행할 수도 있죠. 네, 맞고. 재건축의 조합원은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만 조합원이 되는 거죠. 동의 안 한 사람한테는 무슨 청구돼요? 매도 청구하는 거니까 동의한 사람만 조합원입니다. 맞고. 자, 재건축은 원칙이 수용이 안 돼요. 근데 천재지변으로 빨리 얘기해야 되겠다. 그런 특정한 경우에만 수용이 가능하다. 맞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관리처분 계획에 관한 설명이다. 올바르지 않는 것은. 자, 관리처분 계획 이제 드디어 계속 나왔으니까 이제 안 틀릴 때도 됐어요. 자, 시행자는 사업시 인가고시가 있은 날부터 아까 120일이죠. 120일. 120일 내 분양시청 기간을 통지해야 되고 일간신문에도 공고하여야 한다죠. 하지 않는다도. 다 틀렸네. 통지하고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답은 몇 번이죠? 1번. 1번이 답이고. 자, 2번. 자, 분양시청 기간은 통 3, 6 이내로 해야 된다. 이게 원칙이죠? 맞고. 3.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주택법, 건축법에 따라 기존 건축물에 붕괴 우려가 있어.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면 기존 건물 소유자한테 이거 철거하려면 관리처분 인가 떨어져야 되지만 동의 없고 허가받아야 돼요. 시장군수 등한테 허가를 받아서 건축물을 미리 뭐 할 수 있다? 철거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건축물의 철거에도 불구하고 토지 등 소유자로서의 권리는 그대로 줘야죠. 그래서 요 3번 지문도 많은 지문이죠. 3번 지문도. 됐고 3번 지문도 그 다음에 4번 지문 봐볼게요. 4번 지문은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관계서류 사본을 열람시켜야 되거든요. 30일 이상 공람하고 의견 들어라. 맞고. 자, 우리가 갈 수가 없는 상황일 때는 우편으로 해도 되는데 그 분양 신청 기간 안에 보냈다라는 것만, 분양 신청 기간 이내에 발송이 된 것만을 증명하시면 우편으로 해도 된다는데 우편으로는 뭐 불가능하다 이렇게 꼬시면 틀렸구나 알 정도면 됩니다. 자, 9번의 답은 1번이 되겠고 마지막 10번 문제. 자, 10번 문제는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시공자를 선정해야 되는 사업으로 올바르게 묶은 것. 지금 문제를 아예 조합 설립에 인가가 떨어진 후에 시공자를 선정하는 건 누가 시행을 할 때죠? 조합이 시행을 할 때고, 그죠? 토지 등 소유자가 할 때는 사업 시행 인가 받은 때고, 시장 군수 등은 언제예요? 시행자로 지정 고시한 때니까 조합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합이 하는 경우, 여기 있다. 조합이 하는 경우. 조합이 하는 경우는 4번밖에 없죠. 4번에 재개발 사업을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에서 아까 요 조합 설립 인가 후로 그러면 조합 설립 인가 후에 하는 거는 누가 사업을 할 때? 조합이 할 때.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할 때는 사업 시행 인가 후. 시장 군수 등은 시행자로 지정 고시 후 이렇게 해야죠.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1회차 평가단 문제는 끝내고 22회차 때 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